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동계 게임이 많이 열리나 봐요? 네, 현재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고요. 네. 오늘 스노우보드 이상호 선수가 남자 회전 1, 2차 시기 합계 1분 16초 09를 기록하면서 네. 2위를 0.71초 차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어제 대회전에 이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스노우보드가 어떤 스포츠죠? 네, 스노우보드 회전은 이상호 선수가 출전한 종목인데요. 네.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예. 기문을 통과해서 예. 결승점을 통과하는 스피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키를 타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타고 이렇게 스키 할강을 하시는데 스노우보드는 이게 판이 하나죠, 그죠? 그 위에 그냥 서서 이렇게 이 기판을 돌면서 내려오는 그런 운동이다,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네. 스노우보드도 또 기술 종목이 있고 스피드 종목이 있는데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스노우보드 회전이나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한쪽으로 있는 기문을 통과하면서 예, 내려오는 예. 종목입니다. 예. 이상호 선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이 선수는? 네, 강원도 정선 출신이고요. 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눈 덮인 고랭지 배추밭 눈썰 매장에서 예. 스노우보드와 인연을 맺으면서 배추밭 스노우보드라 불리고요. 지난해 월드컵 4위에 올랐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를 제패한 이상호 선수가 평창 올림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기록이면은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가장 좋은 기록이 세계에서 4위권이고요. 아, 예. 또 아무래도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예, 예. 또 설상이 익숙해서 그렇죠. 좋은 성적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서로 박빙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피드 네, 경기는. 네. 김 마그너스 선수도 금메달을 땄다는데요? 네, 김 마그너스 선수가 오늘 스키 크로스 컨트리 1.4km 스플린트 클래식에서 네. 3분 11초 40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예. 크로스 컨트리는 선원을 스키와 폴을 사용해서 달린 뒤에 예. 기록에 따라서 순위를 가리는 경주입니다. 네. 김 마그너스 그러니까 이 외국계 우리나라 어떻게 혼혈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김 마그너스 선수는 1998년에 예.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예.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예, 예. 노르웨이에서 성장했습니다. 예. 원래 이중국적이었는데 2015년에 평창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어머니의 나라 한국 대표를 선택했고요. 네. 또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억수로 참말로란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할릿이라고 방송하시는 분 계신데 그 양반도 부산 사투리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확한 비유신데 딱 예. 정도 사투리로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나중에 이 마그너스도 잘하면 이 방송인으로 또 이 은퇴를 하고 난다면 또 출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른 종목에서 혹시 금메달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이상우와 김 마그너스 외에도 금메달 3개를 추가했는데요. 네.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네. 6분 24초 3위 아시아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쇼트트랙 남자 박세영 선수와 여자 최민정 선수가 예. 남녀 1500m 결승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이렇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시는 분들 제가 남자 선수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볼 기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 허벅지가 아니고 바위 덩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보면 네. 또 어지간하게 여자 허리둘레만큼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운 선수도 있고분 예, 예. 또 축구 선수 중에도 차범근 해설위원도 네. 예전에 자신이 말하기로 예. 여성분 허리만큼 자기 허벅지가 두꺼웠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나라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에 한일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고요. 예. 오늘 저녁 7시부터 일본과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200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0대
직구 참패를 아이고야. 당하기도 했는데 예. 그 오늘은 1피리어드를 마친 현재 그 0대1로 뒤지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한 23위쯤 되고 일본이 한 세계 7위쯤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따낼 만큼 굉장히 강호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단 구성도 22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으로 나섰는데 예. 또 오늘 그 1피리어드까지는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또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스포츠가 되든지 아니면 선수층을 두껍게 하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여자 축구도 상당히 좀 그런 내용 면에서 좀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자 스포츠가. 네, 그 여자 아이스하키도 사실 그 선수단 구성을 보면요. 네. 또 연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한수진 선수,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의대 대학원 휴학생 박은정 선수 등 예. 또 굉장히 그 선수층이 굉장히 얇은데요. 예.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그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네. 그 이런 그 아시안 게임이나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예. 또 저변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야.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피아노를 전공한 한수진 선수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갔을까요? 이건 바디책이라든지 이렇게 몸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2007년부터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었는데 네. 그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 자신은 그 드레스를 입고 콩쿠르에 나서는 것보다 그 스틱을 들고 그 아이스링크에 야. 서는 게 더 좋다, 멋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예.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 인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인재들의 어떤 능력, 탤런트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좁다는 것이 조금은 선배로서 또 한 시대를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의 국제적 시선. 국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특유의 통찰. 네, 우리 황준호 기자와 말씀을 나눌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5010번님, 제가 해가 꼬이네요. 나라가 어디로 가야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정치도 있는 거라고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국민 하는데 국민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국민 좀 그만 들먹거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225번님은 파주 근무지에서 본체 500대 싣고 용인에 와서 물건 내리고 한 군데 또 들려서 모니터 본체 300대 싣고 가야 되는데 너무 춥고 콧물이 흐릅니다. 직원이랑 둘이 하는데 배도 고프고 집은 언제쯤 가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모습은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녹록하고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잡한 국제 문제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자 아시아판 신문에다가 네. 삼성의 체포는 한국의 기회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에 네.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은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실수라고 하는 겁니까?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조세 포탈이라든지 배임 이런 걸로 2번이나 기소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나중에는 사면까지 받았다. 이런 이런 사실을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은 예. 아시아 지역에서 법의 지배, 법치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한국이 최악의 신호를 아시아권에다 보내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여론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치가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황준호 기자, 지금 통화 음질이 사실 조금 좋지가 않아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잠시 좀 끊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계 언론사죠. 마이니치 신문입니까? 그쪽에서 아마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예. 음질이 훨씬 낫네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 인수한 일본계 신문사가 어디였죠? 파이낸셜 타임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제 기억에는 마이니치 신문 같은데 일본계 이제 일본계 회사가 언론사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기사를 쓴 저희도 조금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한국 대통령의 어떤 정경유착의 문제,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또 했겠죠. 그죠? 기사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이 뭐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대선에서 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재벌을 억제하는 어떤 황금의 기회를 가질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예.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정경 유착을 줄이겠다고 맹세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국과 삼성은 혼란에서 벗어나서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예.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기회라는 것은 뭐 단지 이런 특검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 이런 기회에 한국이 정치와 경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니온 계좌이 그룹에 팔렸군요. 니케이 그룹에다가 제가 네. 마이니치 신문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저도 요새 깜빡깜빡합니다. 그 삼성 브랜드 이미지 나빠졌다는 보도가 있습니까? 사실상? 예, 해리스 폴이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요. 예. 2017년 미국 내 기업 평판 지수 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49위를 기록했습니다. 49위. 사실 그 앞에 3년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10위 안에 들었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무려 42계단이 후퇴해가지고 49위 크게 떨어졌습니다. 뭐 이번 구속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속권은 사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작년에 있었던 갤럭시 노트 7 그 사태.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예.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구속권은 아마 구속권이 아니라 조사를 받은 건. 네. 그게 아마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발화, 그 다음에 단종 사태,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 예.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수사 내용, 이것도 어떻든지 해리스 폴 조사 결과에는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사이 같아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두 나라는 40년간 우호 관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도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두 나라가 괜찮아 보였는데 김정남 암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차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순식간에 두 나라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얼어붙은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말레이시아가 평양에 보낸 자국의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고요. 대사 소환했군요, 본국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북한 대사 예. 그 사람을 외교부로 불러들여서 항의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예. 상당히 강수인데 특히 이 평양에 보낸 대사를 불러들인 거 이거는 북한하고 당분간 대화 안 할 각오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쪽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녀상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일본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이 넘게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 했죠. 그죠? 아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 예, 이름이 강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오늘 일단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불려와가지고, 한마디를 들었고, 그리고 네. 나서 바로 스스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들렸다가 조치돼가지고 들렀다가
바로 기자회견 나오는 했군요. 과정에서. 예, 나오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어제 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 말레이시아의 불공정 행위와 주장의 모순을 폭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사실 대사로서 예. 주재국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 상당히 비외교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정황을 볼 때 말레이시아 당국 수사 배후에 뭔가 있지 않겠냐 예.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그 근거는 원래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북한에다가 시신을 넘겨주겠다라고 예. 했다가 예. 어제 경찰에서는 유가족의 요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예. 그런 걸 보고 이게 뭔가 배후에 있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시신은 당연히 유가족한테 넘겨줘야지, 뭐, 북한이 유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김정남을 잘 위하고 걱정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유가족이 먼저고, 유가족이 와서 DNA 대조하면 들어가겠다. 이건 굉장히 온당한 조치였습니다. 예. 거기 배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어쨌든? 예, 뭐, 일단 지금 용의자 가운데 한 명, 리정철, 검거된 사람이죠. 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예. 다른 4명의 용의자는 지금 북한으로 도주한 상태라서 이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최룡해가 네. 지금 3주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예. 뭐, 다시 한번 무슨, 혁명화 교육을 받겠냐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혹시 김정남 사건 이후에 중국으로 특사로 보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 아직까지는 설 차원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가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중국, 미국, 그다음에 뭐 북한, 말레이시아 뭐 요새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잠시 예. 미국 소식을 한번 여쭤볼까요? 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거기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민자 없는 날이라는 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민자들이 중심이 돼서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각 기업들이 해고하는 조치가 속출하고 있다.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이게 해서 가능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일단 명목상의 해고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네시주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미리 회사 측에서 파업에 나가면 해고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나갔다. 예. 뭐 이런 데가 있었고 예. 또 다른 곳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그런 명목상의 이유는 다 있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에 어떤 반이민 분위기 이런 걸 타고 그 심죄를 회고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고당한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해고 당사자들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이 문제가 지금 트럼프 반대 진영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 오늘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난 마이 프레지던트라는 예. 구호의 시위가 지금 예.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예. 지금 미국 현지 시간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상황인데 네. 날이 밝으면 상당히 큰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보통 한의문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도 50%대를 육박을 하고 그러는데 30%대 중반을 머물고 있고 예. 사사건건 뭐 주요 강요들은 사임을 하고 있고 또 임명을 하려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있고 이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김종호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확인하셔도 되고요.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정이나 YTN 라디오로 검색하셔서 오늘 방송 클릭하셔도 됩니다. 인터뷰 내용 글로 다시 읽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수연,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뜨거운 뉴스로 뜨거운 승부수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